묘목은요, 묘월과 묘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묘목은 강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거를 묘목이라고 하고 묘월입니다. 그래서 묘는 글자의 뜻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이 묘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것, 또는 날이 밝아서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펴는 모양, 또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모양을 상형했다라고 합니다. 글자의 뜻이 재미있죠. 그래서 이 묘목은 양력 3월인데요. 이제 3월이면 나무에서 가지가 벌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묘월은 외면을 과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면을 과시. 외면을 과시하고 외형을 꾸민다. 외형을 꾸민다. 외형을 중시한다. 이제 묘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무가 가지가 벌어지고 그래서 팔다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외면을 과시하는데 외형을 꾸미는데 이 묘월부터는 주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뭇가지가 막 벌어지니까 가지가 서로 나잘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묘월은 외면을 과시하고 가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가지가 늘 경쟁을 염두에 둡니다. 묘월은 기운으로 따지면 난기예요. 난한 기운이 나무를 키우려고 하죠. 그런데 또 묘월은 또 묘 자체가 또 습기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기와 습기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습하면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뿌리와 가지가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습기가 지나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으로 청하게 하여야 한다. 청하게 해야 된다. 경금으로 가지와 가지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어 기운을 청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경금이 이 묘목이 벌어지는 가지가 너무 무성하지 않도록 잘라주는 절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요, 묘목은 병화를 보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생장의 기운을 발휘하겠죠. 나무가 잘 자라고 커갈 것입니다. 병화를 보면. 그리고 사화를 보면 생장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화를 보면 똑같이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토를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죠. 여러분, 묘목은 농작물과 같다. 인목은 과실수와 같고 묘목은 농작물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 묘가 미토를 보면 열매를 맺는 묘가 열매까지 맺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 묘, 미에서요. 해수를 보면 여기까지 써도 될까요? 해수를 보면 결실을 맺는 열매가 결실까지 간다. 열매가 만들어진다. 미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서 해를 보면 묘가 해를 보면 결실까지 간다고 합니다. 다시 묘월에 병화를 보면 잘 자라납니다. 그럼 그 잘 자라나는 나뭇가지가 벌어진 이 묘월에 경금이 있어서 가지와 가지들 사이를 청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경금이 하는 역할은 먼저 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생수에서 나무를 잘 기르게 하고요. 그리고 바람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청하게 합니다. 청하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월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입니다. 근데 묘월은 습기가 많아서 음습한 성질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나 또는 경금이 이 음습한 기운을 제거하고 나무를 키워주는 생기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무가 적극적으로 자라고 외면을 잘 과시하니까 병화가 있으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운을 자기의 뜻을 잘 펼쳐 나가게 됩니다. 역시 묘월도 병화가 없으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고 실천력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월은 경금이 있어서 청하게 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가지가 무성하게 벌어지고 습할 뿐 이 나무가 곱게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와 줄기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금이 없어서 나무가 곱게 자라나지 않고 줄기와 뿌리가 부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력이 없다, 실력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묘월의 사주를 써볼게요. 묘월의 사주. 묘월의 지장간은 묘는 왕지예요. 그래서 묘에는 간목의 왕한 기운만이 있다라고 해서 왕지라고 하고요. 묘의 지장간은 갑을이 들어있습니다. 예. 묘월의 사주 써볼게요. 임자, 김묘, 경신, 정축. 남자분, 네, 이분은 아주 명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면서 사시에 붙어서 지금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로 적성이 조금 변한 분인데요. 화학과 졸업, 명문대예요. 근데 대학을 밝히는 건 조금 그러니까 사시에 합격해서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을 좀 써볼게요. 대운은 갑진, 을사, 병호. 이제 묘월에 필요한 병화가 이때 왔어요. 이때 오면서 판사 행실을 봤습니다. 이 사주 자체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이 일단 신왕합니다. 그죠? 금이 있고요. 그리고 임계, 자, 그리고 자축 이렇게 해서 지금 수가 왕하죠. 그러면은 이제 금생수가 환활해서 이 경금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이 묘목의 가지를 절제해주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지와 가지 사이를 이렇게 잘라줘서 바람이 들게 하고요. 또한 묘목이 커나가면서 뭐 여기서는 이 자체로는 지금 수가 충분한데 금생수도 해서, 금생수를 봄에서 나무를 기른다는 것은 그 금생수가 양질의 교육, 고급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생수도 하고 청아하게 해주는 바람의 역할도 경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을 보면 이렇게 갑을이라는 나무가 목이 크게 천간으로 갑진하면 이제 목이 크게 투간 통근을 하게 되고요. 을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묘월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병화까지 이렇게 운해서 오니까 이분이 이 자체로는 여러분 사주에 정임이 있고 이러면 이과적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화학과까지 갔다가 병화 대운이 오면서 이제 문간의 길로 접어들어서 사시에 패수해서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또 나중에 진로적성이 변화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자분인데요. 병인, 잘 나오겠죠? 병인, 신묘, 경호, 경호, 개미.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자분. 이분 역행이니까 뭐 사주를 오늘 안 써도요. 이 사주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이 근이 없습니다. 근이 없는데 신금이 이렇게 있으니 뭐 경금이 유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토가 있어서 계수가 있고 옥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목을 보시면 목이 왕하죠.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이 적절히 목이 무성하게 자라남을 견제하고 가시를 끊고 해서 이 묘목과 인목을 잘 가지치기를 해주겠죠. 또한 부족한 수분을 금생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봄에 경금의 역할은 가지치기도 하고 금생수 수원의 역할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금생수 수원으로 공부를 하여 나무를 키우면 고급의 교육을 받는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병화가 있으니 수생목을 잘하고 역시 문간으로의 삶을 삽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요, 행시 합격이에요. 그래서 묘월에는 병화가 나무를 기르는 역할을
나무를 길러서 이 외면을 과시하고 이분 예쁘게 생기셨어요. 또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게 만들고 목을 잘 길러서 수생목이 잘 되어서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뭐 사회적인 경쟁력을 묘월은 경쟁이 항상 경쟁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쟁력을 발휘하여 되게 이렇게 경금과 묘목과 금생수 수생목이 잘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국가시험들에 합격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